저희가 오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이시죠. 오세라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네, 많이 바쁘시죠? 조금 바빠요. 실속 없이 바빠요. 왜 실수 없이 바쁘세요? 근데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사실은 좀 실속이 없죠. 이게 뭐 페미니즘을 막 지지하고 막 이래야지 네네. 그 이제 주류가 되는데 저는 뭐 비주류죠. 네, 에이, 비판 많이 받아요. 혹시 이제 그 페미니즘 틀렸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저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페미니즘 사상에 대해서 접한 지는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오래됐어요. 1998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전 한 20년 정도 됐죠. 네. 왜냐면 그때 내가 이제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페미니즘 운동이 사회 운동이거든요. 네.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서 일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그게 구시대 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흘러간 사상, 흘러간 우리고 현재 뭐 여성 인권이 이렇게 높아진 세상이고 여성들이 이렇게 교육 뭐 모든 분야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느닷없이 2015년 6월 7월부터 이게 서서히 부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워마드가 또 이제 변모하고 이러면서 뭐 늘 여성이라서 죽었다, 여성이라서 빨리 잡았다, 여성이라서 성차별, 뭐 여성이라서 편파 수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성을 피해자화 네. 이렇게 계속 해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남성은 가해자, 남성은 압제자, 응? 나아가서 남성은 성범죄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구도가 저는 잘못됐다 이거는. 2015년 8월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이제 남성 혐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성 혐오에 대항한다. 그러면서 남성 혐오를 하겠다 이러면서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네. 지금 현재 그 페미니즘은 다 레디컬 페미니즘이에요. 네. 예, 페미니즘의 이론적 그 토대를 보면 이게 현재 그 미국의 그 앵글로색슨 백인 여성들 네. 그 중에서도 예, 중간 계급 여성들의 그 주장과 이상과 투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1968년도에 이제 일어나면서 1975년대까지 미국을 휩쓸었어요. 여성운동이.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데올로기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운동 자체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닥다리 네. 담론을 지금 이게 한국의 10대, 20대, 30대 나아가서 이런 남성들에게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문제다. 당신들이 뭐 잠재적 성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20대 남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풍선도 자꾸 누르면 터지는 게 이치잖아요. 네. 예, 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그때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한 4년 6개월 가까이 돼요. 오늘날까지. 그러면서 이제 책을 제가 내게 됐죠. 그 문제의식을 담아서 그 페미니즘 틀렸다. 그 586 세대가 남녀 갈등을 키운 장본인이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 386, 현 586이 사실은 우리 사회 기득권이고 사실 메인스트림이에요. 네네. 이분들이. 그런데 이게 페미니즘의 광풍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중권 교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뭐 나도 메갈리안이다 이러면서 그 페미니즘을 지지하기 시작했죠. 네. 뭐 서민 교수 대표적으로 제가 그 발표문에도 있다시피 기성 586 세대 그 강단에 있는 교수 뭐 지식인들 또 특히 또 이게 매스컴에서 활약하는 제가 이제 일명 매스컴 지식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문학에 종사하시는 뭐 소설가 네. 그런 어떤 문화 권력을 가진 사람 이 남성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20대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586 세대는 사실 남녀 불문하고 현 사회의 기득권이에요. 지금 현재 여성계를 봐요. 네. 메이저 여성단체 또 뭐 강단에서 또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뭐 또 여성단체에서 또 이제 페미니스트들 정치 페미니스트들이든 또 직업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자기가 페미니스트를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586 세대예요. 이 2030 나아가서 이제 현재 있는 10대 이 남성들에게 거의 저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들은 다 누릴 것 누리고 사실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경제보좌관을 했던 네네. 그 김현철 경제부 이제 사임을 네네네. 하셨는데 뭐 젊은 친구들 헬조선 타령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 뭐 인도로 가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뭐 김현철 경제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교수시 뭐 정말 엘리트 586이죠. 네. 가질 거 다 가지고 사회적 지위. 그럼 지금 20대가 뭘 가지고 있나요? 뭘 가지고 있나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제일 높고, 예? 그리고 20대 중에 4명 중에 1명은 월 100만 원 미만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통계나 뭐 자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대는 단군 이래 부모 세대보다 가장 가난한 세대. 왜냐면 이제 경제가 저성장 시대면은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단군 이래 최초로 가난한 세대가 지금 현재 20대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남성을 뭐 성범, 잠재적인 성범죄자다. 네.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거의 76% 가까이가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또 문재인 정부 그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여성들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20대 남성들 뭐 요즘에 갑자기 이제 집권 여당에서 뭐 20대 남성들을 들을까? 근데 사실 저는 뭐 반신반의해요. 왜냐하면은 뭐 워낙 뭐 대통령부터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그랬고 이미 이제 집권 여당은 그 너무나 그 페미니즘적인 친페미 정책과 그것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20대 남성들이 목소리를 듣겠다?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자기들만의 그 586 카르텔이 있어요. 이 586 세대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 자신들이 환경, 자신들이 어떤 세계관을 그냥 20대 남성에 적용하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뭐 여성들이 저래, 응? 뭐 여성 차별 있지 않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라나는 10대, 20대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명백히 특히 지금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우리가 성차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싫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만 병력 의무를 져야 되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불만이 가장 큰 요인이 사실 젠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의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은 뭐 청년 실업률이 높고 군 병력 문제가 또 깊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20개월, 18개월 또 뭐 해군 뭐 공군 이런 건 또 한 22개월 이렇게 좀 더 길더라고요. 네네네. 앞뒤 뭐 이렇게 휴학을 하고 이러면은 거의 3년간 공백이에요. 응? 3년간 공백 기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이 젊은 시절에. 응? 그러나 여성들은 그 시간에 스펙 쌓고 또 경제 활동도 하잖아요. 네네네. 돈을 벌어도 3년을 더 벌어요. 지금 현재 그 10대, 20대 남성들은 왜 병력 의무를 우리만 지느냐. 그래서 제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해서 남녀 공동징병제를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뭐 꼭 여성도 군대 가라 그런 게 아니고 한 번도 이런 여성의 그 징병제에 대한 그 담론이 형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성들만 그 보상 없는 의무를 져야 되는가? 얼마 전에 그 여성신문이라고 이게 페미니스트 신문이거든요. 거의 남성들 20대 남성의 76% 가량이 남성들이 징병제가 이거 차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인구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20년 후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네. 현재의 이 병력을 유지할 경우에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의 절반이 군대 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 징병제에 대해서 남녀가 이제는 공동으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페미니스트들은 그 권리만 주장하지 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책임과 의무도 징병 문제에도 같이 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여성단체들이
먼저라. 왜냐하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 정당, 분명히 정당이 있거든요. 그 장관, 여성 정치인들이 나서서 남녀 공동징병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페미니즘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권리만 주장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사회 탓이고 모든 게 남성 탓이야. 이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리고 군 가산점 문제도 그래요. 군 가산점 제도를 어쨌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군대 가지 않으려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에게 군 복무 후에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왜 보상 없는 업무를 남성들 외치느냐. 전 이 문제도 심각하게 지금 토론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20대 남성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이런 것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올 연말부터 시행이 되고 네. 계속 그런 법안을 만들어 나가요. 뭐 유리천장 깨기 법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법안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유리천장이 뭐 여성에게만 있나요? 남성도 똑같이 적용돼요. 솔직히 20대 남성들 정신 건강이 걱정이 돼요. 그 우울증, 뭐 어떤 자살 충동, 사실 그런 이게 트위터나 SNS를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글이 보여요. 그런데 이 586 세대는 자기들은 책임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뭐 중동으로 가라. 그 이번에는 뭐 인도로 갑니까? 가면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맨몸 부러 인도 가서 뭐 어떻게 해요? 겐지스 강물 퍼먹고 뭐 있나요? 워마드 해부한다는 토론회에서 또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네. 그 피해 사례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나 좀. 네, 지금 현재 이제 모든 그 뭐 정치, 경제, 문화 쪽에 페미니즘이 워낙 세력이 막강해요. 그리고 뭐 출판계도 사실은 우리가 그 메이저 그 출판사들도 계속 그 페미니즘에 관한 서적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거의 100권가량 찍어냈대요. 이런 페미니즘의 열풍 속에서 역설적으로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더라고. 페미니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메갈 워마드 제발 없애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요즘에는 부쩍 늘었어요. 사례를 2월 말까지 모으고 있어요. 한 4월쯤에는 이것을 출판을 하는데 그 이제 목적이 뭐냐, 취지가 뭐냐 하면은 페미니즘이 여성을 정말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탈코르세 강요. 선배들이 페미니즘 책을 읽으라고 강요를 하고 너 왜 오늘 꽃무늬 원피스 입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부적절한 용어들이 참 많아요. 뭐 그 흉자니 이런 말은 사실은 양반이에요. 이거보다도 더한 언어 폭력이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여성들이 비페미들에게 가하는 그런 언어 폭력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여중 여고로 내려가면서 더 심각해요. 여자대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여자대학교. 페미니즘이 아주 그냥 뭐 왕성한 그런 여자대학교죠.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학교를 옮기려고 편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선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요즘에는 뭐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계속 뭐 그냥 거기에 청원에 서명해라 이거를 거의 강요하고 뭐 조금 좀 스커트를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러면은 한남충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거예요. 여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특히 또 마음이 아픈 게 여중이나 여자 중학생이나 여자 고등학생들이 상처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언어 폭력과 언어 수위는 이게 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차마 정말 글로서도 이제 다 캡처 사례본 다 실명으로 다 제가 다 사례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어 폭력 가한 거를 너무나 심각해요. 언어 폭력이. 그래서 과연 나는 이 어린 여중생들이 이 언어 폭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방송으로 할 수가 없는 용어야. 이거는 비속어도 이만저만 비속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영패미에서 영영패미, 고등학교, 중학교, 현재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응? 그 초등학생들도 그 여학생들이 뭐 남학생이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왔다 이러면은 뭐 야 한남춘 제기해 이 소리를 그냥 뭐 농담처럼 한대요. 초등학교도 불편한 용기가 이제 현재 이제 그 활동을 중단했고
보면 워마드도 활동량이 좀 줄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연령대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어 폭력 가하는 게 사실은 그 친구들이 그 뜻을 알고 할까요? 남녀의 이 갈등 자체가 저희 젊은 세대끼리는 이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86 세대, 즉 이제 기성세대나 기득권 세력이 이 남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책이 무엇일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586 세대 기대 안 해요. 이렇게 사람이 한번 이렇게 뇌에 이게 입력이 되면은요 바꾸기 힘들어요. 이렇게 행동이나 언어는 계속 과거 지향적이거든요. 그 과거에 그냥 얽매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586 세대에 기대 안 해요. 방법이 있다면은 그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우리 그 청년 세대들이 압력을 가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올바른 지식인이고 우리 사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층이라면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비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급진적 페미니스트랑 20대 남성, 비페미니즘 여성들, 그리고 이제 기득권, 기성세대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지금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게 계속된다면은 저는 정상적인 사회 유지가 어렵다고 봐요. 이렇게 혐오 갈등이 깊어진다면 여성과 남성이 만나지 말아야죠. 서로 분리돼서 살아야 되거든요. 급진 페미니즘이 깊어지면은 남녀 분리주의로 가요.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아까 586 세대한테 별로 기대를 안 한다고 그랬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죠. 586 세대가. 그리고 저는 이제는 페미니스트든 페미니스트가 아니든 이렇게 정상적인 여성들, 합리적이고 그런 이성적인 여성들이 나서서 갈등과 혐오를 없애는데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돼요. 이퀄리즘, 나아가서 휴머니즘 운동이 나야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 자체는 결국은 남녀 이분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퀄리즘이라면 남녀 모두 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퀄리즘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586 세대들이 좀 더 20대 남성들의 그 문제를 깊이 헤아리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합리적인 여성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지 이 젊은 남성들이 계속 여성들을 비판하고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은 결국 이것이 또 여성 차별이다 또 여성 혐오다 이렇게 또 번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여성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함께 이 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 워마드나 메갈리아가 나온 이후로 뭐 효과를 보지 않았냐. 왜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일조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거는 이렇게 그러면은 메갈리아 워마드가 나와서 이렇게 혐오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이게 그것은 자신이 메갈 워마드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일조했다고.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시사포커스 TV였습니다. 오세라비 작가님, 지금까지 대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